안녕하세요. 주식 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술 개발로 이겨낸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ALD 증착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떠한 가능성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증착 장비 반도체에서 이제 당막, 절연막을 형성하는 붙여주는 그 증착 장비를 국산화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큰 성장을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 삼성전자 내 감사 때 좀 오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2000년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그 당시 7만 원 넘게 찍었던 게 한 대 1,400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회사가 말 그대로 망할 뻔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이 증착 장비를 디스플레이용으로 활용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오늘부터 계속 핵심이 되는 이 ALD 증착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을 먼저 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한번 극복을 했었는데, 사실 또 태양광으로도 업황이 둔화됐을 때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태양광에서도 중국 기업들한테 돈을 좀 떼먹히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R&D에 투자한 결과 그 결실이 2020년대 이후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ALD 기술이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공정 내에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답을 받고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현황을 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매출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좀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좀 다운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나아가서 비메모리 향으로도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될 거고, 다만 디스플레이 같은 쪽은 아직도 좀 아쉽긴 하죠. 계속해서 작년에 좀 투자 지연된 미뤄진 부분도 있고, 현재도 LG 디스플레이가 언제 좀 신규 투자를 강하게 좀 할지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OLED 그리고 ILED 쪽으로 언제든지 관련 장비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좀 단발성으로만 현재 수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역시도 일단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태양광 쪽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만으로도 다시 한번 계속된 성장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물론 항상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좀 눌렀던 요소는 그거예요.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새로운 좀 매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중국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건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물음표였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이제 DDR5라든가 그리고 HBM 등 반도체가 계속해서 선단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동사의 장비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향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주가 어려운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당기 순이익 이제 1000억대, 1500억까지도 기록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2024년에도 다시 한번 1000억대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1000억의 밸류에이션 20배 원 준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2조 정도까지는 될 거고, 25배를 준다면은 2조 5천억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서는 넉넉하게 나올 수 있다. 즉 기존의 실적을 2024년에 회복하는 가운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이제 증착 공정이 이제 반도체 얇은 방막을 붙여가지고 이제 절연막을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물리적 증착 아니면 화학적 증착을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화학적 증착을 주로 또 많이 사용을 했는데, 화학적 증착을 하면서
좀 이제 대량으로 확 뿌리면서 그를 통해서도 안정된 이제 수율과 비용 관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인 CBD 증착. 그리고 여기에 플라즈마를 사용한 플라즈마 CBD 증착까지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동사의 ALD 증착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더 나노 단위로, 원자 단위로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정된 부분에만 좀 사용되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첨단화 그리고 선단화되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막 성장 속도가 느리고 A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막을 얇게 하나씩 쌓아 올리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제 제한을 걸면서 성장을 올리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이었지만,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 절연막 물질을 하이K 물질로 바꾸고, 그리고 커패시터에 대한 그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줘야 되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ALD 증착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DDR5도 그렇고, 그리고 HBM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칩들을 얇게 만들면서도 전력 사용량을 계속해서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연막을 이제 좀 얇게 만들어주면서 원자 단위로 얇게 증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K 물질을 커패시터에 좀 더 높게 쌓으면서 여기에 대한 전력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D램 쪽뿐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비메모리 칩들, 뭐 흔히 AI 칩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칩들에서도 갈수록 계속해서 안에 칩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나면서 칩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커패시터를 통해서 좀 조절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미세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증착 방법보다는 동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 ALD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선 엔지니어링은 회사가 좀 어려울 때도 반도체 실적이 크게 꺾이고 디스플레이로 한번 실적이 올라오고 막 이랬을 때도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그 투자를 계속해서 낮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버는 돈에 대한 그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실이 이제야 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통상적으로 20%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던 기업적 특성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종의 거의 벤처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종의 이제 대표분이 다른 그 반도체 기업의 영업사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장비들을 국산화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강점이 이제서 지금 ALD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발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리고 HBM과 DDR5 등의 그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시점 속에서 동사의 장비의 사용 증가는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EUV 장비가 얼마나큼 지금 노광 장비가 좀 많이 채택이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EUV 장비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결국엔 증착도 ALD로 해줘야 되는 이슈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ALD 장비를 첨단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이슈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납품의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하이닉스와 다른 중국 기업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까지 뚫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밸류를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단으로는 충분히 2조 5천억 나아가서 5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2024년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좀 역사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집착 장비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ALD 장비에선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수주 소식이라든가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